시작할까? 다음 질문 갑시다.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저 얼박사님 구독 맞은 것 같아가지고. 얼박사?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도난이 많은 거야? 절도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아닌데 성혁 부모님 전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맛있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맛있긴 해. 맛있는데. 뭐 없는데? 칼로리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맛이 없어. 설- 몬스터 화이트. 설탕 되게 많이 들어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 그 너무 성혁 많이 체중 먹으면 유지해. 이제 맛이 너무. 성혁 체중 유지해. 살쪘어요. 저거 많이 먹어서? 네. 당뇨 걸려. 좋은 지방은 아닐 것 같아. 맞아요. 좋게 찌는 건 아니야. 너무 많이 먹지 마. 쌤이 그런 얘기 하지. 너네 몸은 평생 써야 되는 몸이라서 어릴 때는 모를 수 있는데 평생을 27살 잡아버려. 끔찍한 얘기. 왜 빨리 죽고 싶어? 재현아? 아니요. 재원이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살고 싶어? 너무 짧은데 27은? 군대 전역하면 죽고 싶은 거야? 군대 전역하고 공부만 하다가 가겠네. 와. 저희 군대 진짜 못할 걸. 무슨 말을 걸려? 군대 안 가는 사람 있냐 여기서? 다 가네. 소영 아버지야 고위급 자제 아닌 거? 아니. 고이스포 너네 지금 얼마나 가냐? 18개월. 저는 20개월 갈 겁니다. 맞긴 해. 나도 공부. 난 해군. 카트사. 카투사? 일반 작전이지. 해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카투사가 편하기도 한데 빡세기도 해. 알지? 알죠. 어. 미군. 영어 써야 되는데. 마린포드. 내가 카투사 선생님도 이제 원래 내가 군대 되게 늦게 갔잖아. 선생님 이제 유학하고 왔으니까 내가 군대 몇 살에 갔지? 27에 갔다. 되게 늦게 갔지. 그때 내가 카투사를 지원을 했었어. 카투사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더라? 800점 이상이면 그냥 지원이 돼. 근데 이제 완전 제비뽑기야. 운으로. 근데 떨어지긴 했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 육군 통역병으로 갔는데 카투사는 많이 봐서 알지. 근데 카투사가 뭐의 약자냐면 이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코리아 아니야. 코리아 아미 아니야. 물론 코리안 아미가 있긴 있어. 코리안 아미가 안에 있는데 요 A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아시아 누구냐? 코리아 아미 어그멘티드 투 US 아미야. 이거 약자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요 단어야. 증강된이란 뜻이야. 혹은 증원된. 그러니까 미국 육군으로 증원된 한국 육군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카투사입니다. 편해. 주말마다 뭐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편한데 미군 자체가 워낙 군대를 빡세게 돌리기 때문에 훈련이나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받게 되기도 하고. 성교 가고 싶어 카투사? 지원해봐. 뺑뺑이니까 뭐 모르지 어떻게 될지. 나는 해군 가자. 그냥 미군이랑 같이 살아. 그냥 그 미군 영 내에서. 옆에서 펄펄펄펄 하는 같이 해야죠. 재원이 이게. 자 보자 이제. 자 1번 문장 갑니다. It would seem obvious that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the more we will like the person. 지금 요거는 너네 이번에 그 어법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봐야 돼.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지 가주어고 대시 진주어지. 그럼 당연히 obvious를 쓰는 게 맞아. 얘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썼고. 일단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죠. 뭐가 명백해 보이냐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을 썼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누군가가 더욱더 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compet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이유는 someone is 다음에 원래 형용사 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겨진 것 뿐인 거야. 이해되셨죠? 문법적으로? 자, 이거 다 필기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더욱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은 매우 명백해 보인다 정도로 해석이 되죠. 자, 2번 문장. By competence I mean. 이 competence라는 거,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바로는 a cluster of qualities. 여러 개의 어떤 자질들의 집합인데, 자, 예를 들면 어떤 자질을 얘기하는 거야? 똑똑함. 능력이 있음이라는 건 똑똑함을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the ability to get things done. 뭐 할 수 있는 능력? things가 행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고, 자, 개시 5형식 동사라서 things 다음에 목적격 구어 자리에 과거 분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things의 입장에서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done을 쓰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죠? 네, 대답 좀 해줘. 이해됐어 이거?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wise decisions. 예를 들면 현명한 의사결정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칭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competence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we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s if we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who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have a lot to teach us. 자, we stand a better chance. 여기서 stand는 그냥 같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have랑 같은 동사로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긴 했는데 중요한 표현은 a better chance인데 chance라는 말을 기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가능성, 확률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할 가능성이냐면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s. 우리의 일들을 잘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surround ourselves, 지금 우리와 ourselves가 동일인이니까 당연히 제귀대명사를 썼고 surround는 둘러싸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if는 가정법이 아니라 단순 조건절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로 둘러싸면 with people, 사람들로 둘러싸게 되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a lot to teach us.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면 우리의 일을 더 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친구 사귀는데 공부 못하고 막 그런 친구 사귀고 싶어, 잘하는 친구 사귀고 싶어, 이왕이면. 대답 안 하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하지만 the research evidence, 연구의 증거는요, is paradoxical. 뭐죠? 무슨 뜻이에요? paradoxical? 역설적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In problem solving groups, 문제 해결 집단들에서 the participants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자, 참가자들인데요. 자, 그런데 그 참가자들이 are considered 5형식 수동태죠. 그래서 뒤에 보어 자리가 남아서 competent라는 뭐가 나온 거야? 형용사를 쓴 거죠. 됐죠?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이 have와 are considered가 병렬로 본 겁니다. 자, 참가자들인데 참가자들의 조건 첫 번째가 뭐야? 능력이 있다,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참가자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까지가 주어가 되고 그 사람들이 tend not to be the ones.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냐? 인 것이 아닌. 자, 이 ones는 그냥 위에 언급한 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야? Who are best liked. 가장 잘 PP 수동태다. 가장 선호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닌 경향이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착한 사람. 똑똑한. 아, 갑자기 능력 있는. 착한이 왜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지문 내용상? 그렇지,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 컴피턴트한 사람. 그런데 그 컴피턴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야? 가장 선호되어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가장 이쁨 받고 좋아짐을 받는 사람들은 아닌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오는 대답이 바로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질문이니까 당연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that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물론 우리가 좀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those who are too competent, 너무 뭐한 사람들, 너무 유능한 사람들은 make us uncomfortable,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들죠. 이해됐죠? 위에서 시에서 컨시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the most competent가 목적어였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보어지. 그게 어떻게 목적어가 돼? 명사가 아닌데. 그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C라고 표현했어. 시야. O가 아니라 C, 보어라고. 목적격 보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어라고. 아니지, 목적격 보어 아니지, 주격 보어지.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성우야, 오형식 불러봐. V, SV, OC. 이렇게 되지. 이게 오형식이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O를 뭘로 만드는 거야? 수동태는 주어로 뺐지. 이렇게 뺐어. 얘를 뭘로 바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OC는 내려오게 되지. OC는 OC로 내려와, SC로 내려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주격보어라고. 성우야,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 같은 보어인데, 보어가 원래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보어는 다시 누굴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어. 너무 명칭에 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C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계속 볼게. 자, 그 사람들은 may seem unapproachable. 접근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뭔가 다가가기 쉽지 않아 보일 수 있고, distant, 되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초인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무 잘난 사람은.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 우리가 look bad, 뭔가 좀 우리가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feel worse, 기분도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어. by comparison, 비교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친구가 너무 잘나도 걔가 보면 뭐 얼굴도 잘생겨, 막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막 다 잘해. 그러면 이제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갑시다. If this were true. 자, 여기서 if this were true는 가정법이니까 당연히 과거로 썼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이라면 우리는 might like people more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건 뭘 받은 말로 본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서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할지도 몰라. 더. 맞죠? 만약에 그들이 자, 이거는 단순 조건으로 본 거야. 지금 시제 계속 섞여 있어. 단순 조건, 가정법 섞여 있습니다. 단순 조건입니다.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그들이 만약에 무엇을 드러내게 되면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fallibility 밑에 값이 달려 있지. 무슨 뜻이야? 그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족함이야, 부족함.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유능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반대로 이 말이 사실이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한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린 누굴 더 좋아한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더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예를 들면 if your friend is a brilliant mathematician, sport athlete, and gourmet cook,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if every once in a while they screwed up.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네 친구가 너무나도 뛰어난 애야. 수학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요리도 되게 잘해. 하면 너는 그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만약 every once in a while 가끔씩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그들이 뭐 하면 screwed up 일을 망치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뿐만 아니라 모일 때 더 좋아하게 된다? 약간의 문제를, 그치, 인간미지. 내용상 보면 약간의 실수를 하는 인간미 같은 걸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자, 요 A 선택지에 보면 가정법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if절 마지막 문장에서도 if they screwed up 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썼죠. 가정으로 본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일을 망친다면 당신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지문 내용은 뭐 내가 봤을 때 뭐 문법적인 부분은 가정법 말고는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추가 질문 혹시 더 있습니까? 없어요? 네. 현서야 졸립니? 오케이. 졸린 사람 손? 없지? 자, 넘어갑시다. 이제 17과로 갑니다. 자,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삽입 문제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었죠? 단절 지점 찾기. 그렇지. 단절 지점 찾는 거죠. 단절 지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지시어의 단절이거나 맥락의 단절을 뜻하는 건데, 이런 지시어의 단절이나 맥락의 단절은 지문에서 찾는 거야. 지문에서. 제시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시문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건 맞아. 제시문 한번 볼게. 제시문의 첫 단어가 뭐야? 자, moreover의 뜻이 뭐죠? 게다가. 뭐 할 때 쓰죠? 기능이? 추가 설명 누가 얘기했어? 나열하고 열거하고. 재진술이 아니라 무슨 진술? 추가 진술로 봐. 새로운 설명을 열거하는 거니까. 새로운 정보를 등장시킬 때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어쨌든 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새로운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또 순접의 역할로서 열거를 할 때로 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지금 당장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무언가가 열거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봅시다. 1번 문장. 자,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it's not a being.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어떤 존재냐면 who can act morally.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in spite of. 한 단어로 바꾸면 despite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자 하는 그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약간 원시 상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자연의 상태에서 그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다음. 따라서
the only place where morality and moral liberty will begin to find an application begins in a place where a sovereign power, namely the state, emerges. 자, 주어가 누구야? only place. 자, the only place의 동사 누구죠? begins지. 됐습니까? 자, 봐봐. 너네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적고만 있으면 안 되고 잘 설명 들으면서 적어. 자, 유일한 장소. 그 유일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뒤에 관계부사 where를 썼지?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완전한 절. 그래서 보니까 주어가 누가? 도덕성과 moral liberty, 도덕적 자율, 도덕적 자율성이 뭐 하기 시작해? begin to find, 발견하기 시작해. 자, 무엇을 발견하냐면 application. application이라는 건 사실은 쓰임이란 뜻이야. 쓰임, 적용,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도덕성과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쓰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하는 유일한 장소는 이렇게 되죠. 유일한 장소는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 시작된다? 장소에서 시작된다. 됐죠? 자, 여기 앞에 쓰여 있는 begin은 뒤에 to 부정사 to find를 목적어로 받았기 때문에 begin은 여기서 타동사지만 여기서의 begin은 자동사, 시작되다라는 자동사로 썼죠.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장소는 시작된다, 장소에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관계부사 where를 또 썼지. 자, 여기 where와 where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자,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a sovereign power. 중요한 단어인데 sovereign power를 직역하게 되면 뭐 주권 정도로 봅니다. 주권. 주권이라는 말이 조금 뭐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뒤에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지. Namely the state. 예컨대 the state.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는 일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국가. 그러니까 어떤 정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등장하는 장소에서만 그 장소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돼. 조금 이제 해설을 좀 설명을 해주면 인류가 만약에 우리가 국가라는 체제나 어떤 법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다 물고 뜯고 다 싸웠겠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법과 도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법과 도덕성이라는 건 사실은 본능적인 거야? 아니면 약간 체계적이고 사후적인 거야? 그치?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는 장소가 되어야지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쓰임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홉스가 따라서 묘사합니다. 무엇을 묘사해? The nature of,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 자연의 상태를.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라는 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원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 상태를 무엇으로서 묘사하냐? A circumstance. 어떠한 상황으로 묘사를 하죠. 원시 상태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얘는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인류의 삶이 is solitary. 혼자고, poor, 가난하고, nasty, 더럽고, brutish, 잔인하고, and short, 짧은 삶.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시 상태 안에서 우리 인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고독하고, 가난하며, 더럽고, 잔인하며, 짧게 사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약간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는데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나?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 손 들어. 내가 집중력 올려줄게. 없어? 서준아 괜찮아? 네. 오케이. 재우 괜찮아? 네. 오케이. 얘들아 지문 내용 안 어렵지? 네. 오케이. 계속 갈게. 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When people live without a general power to control them. 오. 자, 여기서 얘기하는 it이라는 건
위에서 언급한 요 the state of nature.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할 때 people live without a general power to control them all.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neral의 뜻이 조금 전에 봤던 지문에서처럼 일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이야 당연히 포괄적이고 총체적 권력이 되는 거지. 그들 모두를 뭐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요걸 위해서 뭐라고 이미 표현했었어? sovereign power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권 혹은 권력 내지는 뭐 정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한 것 없이 살 때는 그들은 정말로 어떠한 상태 안에 들어가 있다. in a state of war. 뭐야? 전쟁의 상태 안에 있다라고 의미한다. 됐죠? 자,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재진술 나왔고 자, 홉스인데 자, 이 홉스란 철학자는 who accepted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야. that human beings 인류가 not social 뭐 하지 않다라고? 사회적이지 않고 정치적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태에서는 원시 상태에서는 사회적일 수도 없고 정치적 존재. 정치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칙 같은 걸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했던 그 홉스는 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뭐 한다?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해? That without power. Without the power. 여기서 얘기한 the power는 그냥 힘이 아니라 뭐야? 당연히 국가, 체계, 권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정부. 이해되셨죠? 정부 없이는 인류는 어디에 있는? In the state of nature. 원시 상태에 있는 인류는 are antisocial. 뭐다?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rational based on their selfishness. 자, rational의 뜻이 뭐지, 준서야? 야, 거기 선풍기 꺼라. 니네 지금 시원하고 막 그러니까 잠이 오나 보네. 준서야 졸려? 자, 졸지 말고. 얘들아, rational의 뜻이 뭐야? 이성적이라는 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이성이라는 게 어디에 기반을 둔 이성이라고 뒤에 단서를 달았거든? 어디에 기반을 뒀어? 그치. 그러니까 이기심적으로만 이성적이라는 거야. 자기의 이기심을 기반으로만 해서 행동을 하며 반사회적인 인간이라는 거지. 자, 됐죠? 여기까지. 자, 7번 한번 봐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rather가 들어가 있어. rather가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보통은 사실 문두, 문장 앞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 instead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앞문장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정문이 나와야 돼. rather나 instead가 단독으로 문장 안에 들어가. rather than, instead of랑 다른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단독으로 rather나 instead가 있으면 앞문장은 보통 뭐가 나와야 된다? 부정문이 나와야 돼. 이게 문장 삽입할 때도 그렇고 순서 배열할 때도 그렇고 좋은 팁이야. 효민아. 미안, 내가 지적 좀 할게. 너는 되게 잘 듣고 있거든? 근데 동시에 멍 때리면서도 잘 들어. 알아. 진짜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너의 공부 스타일 내가 딱 보면 뭔가 딴 생각하면서 많이 듣는 느낌이야. 조금만 더 집중해봐봐. 앞에 부정문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부정문 있니?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얘는 그냥 절이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절이라 상관없어. 그런 이어지지도 않고.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홉스가 뭐한다? 주장한다. 권력 없이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 반사회적이며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보기 좀 어렵지.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앞에 부정문이 와야 되는데 it is rather,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것은 오히려 뭐다? mutual fear of man's present and future. that. 얘들아, 이거 it that 강조 구문인 건 아시겠죠?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적인 두려움이다. 그럼 이제 딱 요쯤에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잠깐만, 원래 앞에는 부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굴 확인한다? 제시문을 확인한다. 그럼 제시문이 부정문이어야 되고 해석적으로도 맞아야 돼. 그럼 제시문 한번 볼까? 게다가 Since society is not a natural phenomenon,
사회라는 게 무슨 현상이 아니야? 자연적 현상이 아니야. 사회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뭐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 힘이 없어. 어떤 힘?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한 대로 모아주는 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그들을 as a society. 사회로 하나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은 까지가 주어가 되죠. 은 not. 뭐가 아니다? mutual affection. 뭐야? 상호적인 affection의 뜻이 뭐야? 애정. 상호적 애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자연적 형상도 아니고 사람들을 사회로 묶어줄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상호적 애정은 아니다 라고 홉스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된 거지. 오히려 그것은 바로 뭐다? 상호적 공포이다. 두려움이다. 자, 뭐에 대한? 인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떤 공포야? That assembles. 그래서 얘가 bring together랑 같은 말이지. 무엇해주는? 한 대로 묶어주는. 사람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뭐다? 상호적 두려움이야. 말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됐습니까? 왜냐하면 the cause of fear, 두려움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 is a common drive, 무엇이기 때문에? 보편적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디에 사는? 원시 상태에 사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게 없고 정부라는 게 없고 경찰이 없고 이런 시스템 자체라는 게 없으면 언제 누가 나를 해치러 와서 내 식량을 약탈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두려우니까 야, 우리 서로 해치지 않게 우리 같이 살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는 뭘 했다? 서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겨났다? 사회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혹시 춥냐? 추운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자, 이 지문의 키워드가 뭡니까? 원시 상태. 오케이. 자, 이 지문은 뭘 설명했지? 사회가 있어야지. 음. 뭘 설명했어? 사회가 발생한 계기를 설명했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사회가 발생한 계기. 가장 먼저 원래 인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았어? 자연 상태에 살았지. 어떤 상태에 살았어? The state of nature의 상태에 살았어. 자, state of nature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그치? 되게 엔타이 소셜해.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자, 그런데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 그치? 근데 그냥 공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두려우니까 mutual fear 덕분에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어? 국가를 만들. 그치? 국가를 이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그치? sovereign power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게 결국은 뭐 해줬다? 사람들을 assemble 해줬지. 이해됐지? 사람들을 한데 모아줬고 만들어준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문의 내용입니다. 적었냐?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지. 되게 기분 좋게 나서 시작하고 싶다고.
서준아, 필기 열심히 하자. 네. 선생님 국어학원에서 필기 절대 안 하는. 어디서? 국어학원에서 필기 절대 안 하는 낙서하고. 필기? 선생님이 왜 그래도 너네한테 필기 많이 잘 해라란 잔소리 많이 하지. 내가 맞아 안 맞아? 그치? 왜 하는 거 같아? 지금 뭐 준서가 한 말도 맞고 효민이가 한 말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너네들의 두뇌를 맹신하지 말라는 취지야. 그래서 원래 인류는 기록에 남겨. 물어볼게. 너네 나한테 이거 한 번 들을 땐 되게 이해 잘 되지. 근데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지문을 혼자 다시 읽는다고 생각해봐. 잘 안 될걸?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은 기록을 다시 한번 보죠. 아 맞다 이때 이런 내용이었지 저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너네들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필기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필기 안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멍 때려. 서준아? 야, 서준이는 진짜 이름이 일단 심지어 성도 박이야. 쟤 인스타 푸사도 박서준이야. 카톡 푸사도 박서준이야. 누가 보면 진짜 오 연예인이랑 친구야 막 이럴 수도 있겠어 누가. 자, 이 지문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 가시죠.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엔 18과 끝나고요. 변형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교재 이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제목만 뜨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부여해드리는 과제를 꼭 하셔야 돼요. 16, 17과에 대한. 자, 보자. 얘들아, 제시문을 딱 보면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보이나? 어때?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굳이 읽을 거야? 안 읽는 거야. 바로 일단 지문으로 들어가시죠. 1번. 수면은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분명히 명백하게. 자, 참고로 이거 clearly입니다. 부사야. 왜냐하면 sleep인이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얘가 보어로 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사를 쓴 게 맞아. 명백하게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단지 휴식 이상이다. 알았지? 저 clear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면은 명백하게 수면 이상입니다. 자, one curious fact. 한 가지 호기심 유발하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명사절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야? That are hibernating. 뭐하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Period of sleep. 수면의 시기가 있대. 겨울잠 자는 애들도 수면을 따로 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t comes as a surprise to most of us.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는 무엇으로서 다가와?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면과 수면은 똑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At least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최소 어떠한 시점에서 보면 신경학적 그리고 신진대사적 관점에서 보면 수면과 동면은 전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은 딱 봐도 뭘 설명해? 수면과 동면의 차이를 비교대조 해주겠죠. 다음. 동면은 more like 더 뭐랑 비슷하냐면 자, 여기 like는 당연히 전치사기 때문에 being이라고 하는 뭘 쓴 거야? 동명사를 쓴 거죠. being anesthetized 뭐야? 마취되어지는 거랑 비슷하네. being pp야. 마취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개념으로 본 거니까. 이해됐지? 동면이라는 건 뭐랑 비슷해? 마취당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상, the subject, 대상이 is unconscious. 뭐야? 무의식적이야. 의식이 없어. 하지만 실제로 뭐 하진 않는다?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자, 얘랑 병렬이지. 자, 그런데 지금 이 asleep이라는 형용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asleep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형용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 가능한 한정적 용법으로 쓸 수 없어. 다시 말하면 asleep은 뒤에 누굴 받을 수 없다? 명사를 받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asleep은 어떻게만 쓴다? 보어 자리에만 쓴다. 보어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 asleep 말고도 보통 대부분의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합니다. afraid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alive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unlike도 마찬가지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다 뭘로만 사용 가능하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다? 주어 자리에만, 보어 자리에만 쓸 수 있고 누구를 바로 뒤에 받을 수 없다?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상은 의식이 없지만 실제로 뭐 한 건 아니야?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물들은 needs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 이러한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수면이라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더 큰 어디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면이라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수면을 또 별도로 취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the larger unconsciousness는 그냥 뭐랑 같은 말이야? hibernation이랑 같은 말로 본 거야. 말 알겠지? A further surprise. 자, further surprise니까 이미 위에 surprise가 있으니까 뒤에 further surprise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셨죠? 이미 위에 it comes as a surprise to most of us라는 표현이 있었어. 그래서 추가적인 뭐야? 놀라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추가적인 놀라움은 is that 뭐냐면 bears. 곰들인데 가장 유명한 겨울잠 자는 이 곰들은 실제로 뭐 하지 않는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by this definition이 나오지. 자,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렇게 돼. 그러면 이러한 정의라는 건 앞문장에 있어야 돼. 근데 앞문장인 이 6번 문장에는 사실 정의로 볼 만한 개념이 조금 애매하지. 여기서 얘기한 게 결국 뭐야? 곰은 실제로 뭐 하지 않는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정의로 볼 수 있나? 약간 좀 애매하면 제시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시문이 조금 더 정의에 부합할 만한지. 자, 그래서 보니까 7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해? 진짜 동면은 involves, 포함합니다. 무엇을? 매우 깊은 무의식을. 그리고 또 뭘 포함해? A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뭐야? 체온의 급격한 하락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동면의 특징 두 가지. 오케이, 영어로 profound unconsciousness. 두 번째, A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그렇지? 대략 32화씨로 맞지? 화씨 32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오히려 뭘 설명한 거에 더 가까워? 진짜 동면의 의미와 정의를 설명했다고 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곰들은 실제로는 뭐 하는 게 아니다? 동면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의 체온이 stays near normal, 거의 어디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가 돼?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그들은 쉽게 잠이 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ir winter sleeps, 그들의 겨울잠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불리어. 뭐라고 불려? A state of torpor. 무엇의 상태? 휴면의 상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홉스 지문에서 state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 그치? 여기서도 state가 한 번 더 나왔고. 자, 이제 state의 단어의 뜻 잠깐만 좀 정리해보자. 원래 state는 1번 상태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2번이 뭐냐면 국가라는 뜻이야. 국가. 3번이 뭐냐면 주야, 주. 너희들이 보통 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보통 1번, 2번이야. 때때로는 얘가 상태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얘가 뭐일 수 있다? 국가라는 뜻으로 쓰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맥락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지문은 딱히 문법적인 내용들은 볼 거 없지? 추가 질문 더 있어? 없어? 오케이. 자, 네. 저좀 늦긴 했는데 4번에 질문 있어요. 어디 4번? 17과 4번에 어. 디스파이트 오브 디스파이트로 바꿀 수 있다 하셨는데 디스파이트 오브 아니었어요? 아니야. 디스파이트가 한 단어고 인스파이트 오브가 한 단어야. 헷갈리면 안 돼. 인스파이트 오브는 그냥 디스파이트 한 단어로 바꾸는 거야. 디스파이트는 오브 붙이면 안 돼. 됐어? 넘어갈게. 제시문 보면 좀 논리적으로 볼만한 게 있지. 일단 벗이 있으니까 맥락이 전환됐거나, 그지? 맥락이 역접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일단 봅시다. 1번 문장. The net differs from most of the mass media it replaces in an obvious and very important way. 인터넷이야, 넷은, 그치? 인터넷은 differs from, 뭐해? 뭐랑? 대중매개체라는 건 대중매체. 대중언론과는 달라. 대부분의 대중언론이랑은 달라. 근데 그 대부분의 대중언론이라는 게 어떤 언론이냐면 그것이 대체하느냐. 이거 지금 가끔 관계대명사절이라서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대체하는 대중언론 대부분과는 달라. 인터넷 자체는. 이해됐어요? 어떻게? in an obvious. 굉장히 명확하고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달라. 그게 바로 뭐야? bidirectional. 어떤 뜻입니까? bidirectional. 양방향이지. 양. bi라는 건 숫자 2를 뜻하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양방향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언론 매체와는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TV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 아니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쏘는 거니까. 하지만 인터넷은 우리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클릭도 할 수 있고 스크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양방향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겠지. 됐니? 졸지 말고. 자, 다음 문장 봅시다.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as well as가 상관 접속사이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병렬이야? receive랑 send랑 병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콤마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 나와서 이 which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수가 단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절을 받았으니까 단수 취급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그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훨씬 더 뭐하게 만들었어? useful, 유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얘들아, exchange의 뜻이 뭐지? 교환하는 건 몇 명이서 하는 거야?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이러한 능력.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 업로드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은까지가 해서 주어고 능력이 주어져. 그래서 has turned the net. 바꾸어놨어. 변모시켰어. 인터넷을 into 무엇으로 변모시켰어? A thoroughfare for business. thoroughfare의 뜻이 뭐야? 통로. 그치? 무엇을 위한 통로? 비즈니스와 커머스, 상업을 위한 통로로 바꿔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람들이 왜 쓴다? 비즈니스와
상업을 위해서 많이 쓰게 됐다는 얘기야.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어떤 장점? 상호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with a few clicks, 몇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검색할 수 있어 virtual 카탈로그, 제품 목록도 볼 수 있고 place orders, 주문도 넣을 수 있고요. track shipment, 배송 추적도 가능하고요. 정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말은 어떻게 쓰일 수 있다?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일관된 내용이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뭐야? 인터넷이라는 것이 양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인다? 상업적으로 많이 쓰인다. 다음 6번 문장.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as well as a commercial one.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제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야. 그것은 개인 방송 매체이기도 하다. 무엇뿐만 아니라 상업적 매체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s well as a commercial one, 상업적 매체라는 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후 6번 문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새로운 정보야? 바로 personal broadcasting medium이다라는 걸 새롭게 등장시킨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원이 받은 건 당연히 미디엄입니다. 매체라는 걸 받은 말이죠. 그래서 7번 문장에서 이어지는 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디지털 크리에이션, 디지털 창작물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비디오나 포토나 여러 가지 형태들 뿐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편집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6번 문장에서 지문 끝까지 이어진 건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인다. 지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지문은 인터넷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그렇지. 자, 더 넷의 가장 큰 특징 한 단어로 바이 디렉셔널 하지. 자, 이러한 양방향성 덕분에 첫 번째 어디에서 많이 쓰여? 커머스에서 많이 쓰이지. 커머스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니? 카탈로그 볼 수 있지.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니? 오케이, 플레이스 할 수 있지. 플레이스 오더스, 주문을 넣을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오케이, 트랙 할 수 있죠. 배송 추적, shipment 트랙 할 수 있고 네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 그치,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로 어디로도 쓰여? 퍼스널 브로드캐스팅 미디엄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뭐 해? 디스트리뷰트 하지. 자기의 디지털 크리에이션을. 맞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거를 뭐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 결국 이 질문은 그냥 넷이라는 것이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적인 성질이 있다 보니까 커머스에서 많이 쓰였고 요즘엔 또 뭘로도 많이 쓰인다? 개인적 매체로도 많이 쓴다지. 자, 제시문 한번 봅시다. 어디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해?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누구랑 연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업,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즉 다시 상업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우리 서로에게 연결해 준다 라는 게 결국 우리 서로라는 건 뭐야? 개인적인 사용으로도 방송 매체로서도 쓰인다. 이걸 얘기한 걸로 본 거지. 따라서 정답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저 개인적 방송 매체로 쓰인다라는 그 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어렵니? 안 어렵지? 지문 내용은 일단 머릿속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20분 정도 남았거든. 우리 리뷰 테스트로 좀 넘어갈 거야. 자, 리뷰 테스트로 가시죠. 자, 16과 리뷰 테스트 갑니다. 자, 4번 질문의 제목 한번 보자. 얘들아, 스트레스가 뇌 어디에 영향을 줘? 그치? 근데 정확히 해마는 해마인데 좀 더 크게 보면 뇌에 S와 F에 영향을 줘. 아니야.
왜냐면 부교감은 F가 아니었어. 교감이 sympathetic, 부교감이 parasympathetic이었어. 근데 조금 더 크게 봐봐. 아까 어디 있었냐면 1번 문장이네. 스트레스는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줘. 그러니까 그치, 스트럭처와 그리고 어디에? 뇌 구조와 어디에도? 기능에도. 됐어? 그럼 뭐야 단어가? 그치.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돼야 돼? The impact of stres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rain. 됐어? 해마의 중심을 둔. 이렇게 해석되죠. 자, 1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 주어 누구 돼야 돼? 오케이. 스트레스는 뭐 한다? 동사. 영향을 미쳐. 이거 동사야. 근데 지금 보니까 뿐만 아니라네. 그치? 자, 그럼 스트레스는 영향을 줘. 어디에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뇌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드는 거지. 기억나니? 자, 한번 써보자 영어로. 자, 불러 그냥 바로. 주어. 스트레스. affect지 영향을 주다. 그런데 not only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 앞에다 넣지. not only affect. 단지 not only affect 어디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 어떻게 얘기해? physical disease. physical disease뿐만 아니라 but also 이제 넣어야 되겠지. 어디에도 영향을 줘? 뇌 구조 자체에도. 근데 뇌 구조 자체라는 거를 영어에서는 the very structure라고 표현해. the very structure에도. 무엇에? of the brain. 뇌. 영향을 주면서 만드는 거야. 자, 만들다 동사로 써야 되는데 접속사를 넣어서 쓰든 아니면 분사로 쓰든. 그래서 뭘 붙여? 콤마 붙이고 누굴 쓰면 돼? 분사 쓰시면 되죠. 분사 누구 쓰셔야 돼요? making. 그럼 making 썼으니까 뒤에 뭘 써야 돼? 목적어. 누구? 우리.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이지. 그럼 making us 더 가능성 높게. more likely하게. 자, 목적격 보호에 뭐 써야 된다고? 더욱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잠깐만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뭐라고 썼어? Making us more likely.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더욱더 가능성 높게 만들어. 그리고 likely to 뭐 할 가능성? 겪을. 뭐야? experience. 그치. 무엇을? 더 필요한 뇌를. 필요한 뇌를 아까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었어? drained brain. 그치. drained brain. 이게 답이어야 되겠지. 내가 봤을 때 니네 이번 서술형은 아마 더비교급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그걸로 아마 지문의 요약문을 만들려고 하든지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저기 변형 문제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풀어보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밑에는 그럼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 자, 거의 끝났으니까 그냥 해, 이걸로. 우민아, 앞에 앉으니까 공부 좀 더 잘 되지 않냐?
하는 건 영상 안 올려도 되겠다.